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안예주입니다. 너무 춥다, 그죠? 다들 독감 안 걸리시고 살아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시다가 다 교통사고 났다가 오신 분들 아니시죠? 왜 표정들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먼저 진행해 볼게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どうぞ。親切いね。 빨간 양말을 신으신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해 드렸어요. 이분이. 失礼いたします。では志望動機をお答えください。君、今朝はありがと今朝のう。いい日を過ごしてるかい？面接失敗しちゃった。いやー、君は大丈夫。大丈夫だ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後ろにで掃除なんかしちゃって。急いでください。さあ兄さん、もう社長室戻ろう。そうだな。さあ会長、もうお遊びはやめましょう。そうじゃな。짧은 영상이지만 메시지를 엄청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내 손에 쥘듯이 그냥 잡히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았으면 원한다고 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인생, 그리고 기적, 그 다음에 요행, 이런 것들은 진짜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그래도 저녁 시간을 바꿔서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 시간들이 모여서 기적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먼저 저는 항상 그 OM을 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아메이라는 이제 엄청 오래됐죠. 60년이 넘은 이 기업, 그리고 주변에 하다 그만둔 사람도 많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권유했고, 그리고 아메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메이라는 이 일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일인지, 이 일이 나한테 필요한 일인지, 내가 시간을 써서라도 나한테 뭔가가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은 어떤 보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필요하기도 하고 보상도 너무 좋은데 이게 윤리적이지 못한 일이라면 이 일을 지속했을 때 혹시라도 자녀분들이나 가족부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일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어떤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먼저 이렇게 스치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어떤 강의에서 그 일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정도는 누구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을 하신 분의 모습을 보고도 이 일이 진짜 30년 후에 내 모습이 기대되는 일이라면 그분은 진짜 너무 멋진 직업을 가지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오래 살고, 그리고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오히려 직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거, 어느 순간부터 요즘 사람들은 그 직장을
이렇게 평생 다녀야 되고 오래 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씩 한 번씩 풀어볼까 싶어요.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생각해보면 저한테도 여러 번의 아메이가 왔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데 그때 그 아메이가 어떻게 왔냐면 뭐 엄청 화려하게 오고 뭐 뭔가 뭐 플랜으로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아이 키우는 친구, 애기 친구 엄마 또는 제 친구들이 그냥 뭐 포인트 같이 모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아메이를 하는데 뭐 제품이 되게 좋아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한테 뭔가 임팩트 있는 것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아기 어렸을 때 그 같이 병실에 있던 언니가 저희 아이가 변비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편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변비가 있었는데 유산균을 주면서 그때 그 유산균 초록색 유산균이 있었어요. 그거를 주면서 이거 먹으면 되게 좋아지니까 이걸 먹어보라고 했는데 그거를 10포 들어있는 걸 줬어요. 그게 10,0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안 줘서 저는 그게 뭐 아무것도 적힌 게 없고 영어로만 적혀져 있어서 한 포 먹이고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라는 건 진짜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보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아메이가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메를 하게 됐던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요리를 너무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 그 혼수를 해가잖아요, 다들. 근데 저는 혼수로 뭐 보통 가전제품도 해가고 주방용품하고 다 사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방에 관련된 아무것도 사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제 시어머니가 없으시니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왜냐면 저희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할 시간도 없었고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사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이를 3명 낳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로테이션 이게 플러스 삼겹살 이렇게 다들 그렇게 드시고 계시죠. 그렇게 있다가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애가 자주 아픈 이유가 영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그 줌마렐라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여기도 그런 거 아마 비슷한 거 있을 것 같아요. 그 카페에 그냥 요리라는 키워드를 찾는데 아메이 요리가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아주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리를 키워드를 치니까 아메이 요리가 막 있었는데 저도 그때 제 마음속에 막연하게 그냥 그때 유산균 줬던 언니가 하는 아메이, 포인트 모으자고 했던 친구의 아메이, 그냥 그런 아메이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요리가 필요해서 아메이 요리 교실을 가게 됐는데 그 사진이 엄청 여러 개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플레이팅이 가장 예뻤던 사진을 올려놓은 분께 제가 전화를 해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분이 저의 스폰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뭘 올릴 때 아무 때나 올리지 말고 예쁜 사진을 올리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리를 만나게 되었고 요리 미팅을 통해서 앉아 있으면서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막 수육도 하고 물 없이 수육도 하고 퀸 냄비로 그다음에 기름은 1cm만 넣고 튀김을 하고 막 빵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물 없이 하는 수육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았어요. 수육을 한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집에서 제 냄비로 했더니 고기가 다 타더라고요. 그리고 1cm만 넣고 튀기는 튀김도 하나도 안 신기했어요. 그럼 원래 그런 줄 알고 집에서 1cm 넣고 하니까 또 냄비도 타고 닭도 타고 다 타더라고요. 그리고 빵도 그냥 후라이팬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했더니 밑에가 새까맣게 다 타서 이거 나랑 진짜 안 맞는 거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저희 요리를 진행해 주셨던 요리 선생님이 스폰서님을 딱 보면서 저렇게 프리랜서처럼 일하면 너무 좋겠다. 직장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오전에 아이들은 없는 시간에 내 집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오후에 아이가 오면 아이 케어도 되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사업적인 신뢰가 여행을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메이가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속 그냥 관심은 없었는데 이런 거면 너무 좋은 거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메이는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요리하는 거는 나도 집에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약간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일이 복제하는 일이잖아요.
제 눈에 이거는 너무 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요리하는 거. 왜냐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퀸을 이렇게 전달할 때 또 요리 이제 미팅을 할 때 나는 음식 같은 거 잘 안 해 먹고 이런 데 관심 없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필요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몇 번 불에 몇 분 이렇게만 하면 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메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저의 만남 스토리 안에서도 엄청 많은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메이는 아는 사람이랑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하게 될 수도 있고, 저는 혼수로 냄비를 사가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한국 아메이 요리 명장이 되었고 요리로 사업을 키웠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의 인생은 진짜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미팅장에 와서 소득의 4분면을 듣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열심히 안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결혼해서도 늘 뭔가 제가 아기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면 어떤 게 딱 생기냐면 아기가 잡고 기거나 서면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기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자격증을 따고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때는 아기를 진짜 많이 낳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는 것보다 거기 시간 타임으로 영어 선생님이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기 낳았을 때는 어린이 영어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그 전에는 제가 첫째가 딸이거든요. 딸 있는 엄마들은 아기 액세서리 엄청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막 이렇게 사다가 리본 공예를 배우게 됐는데 이게 만드는 게 훨씬 바깥에서 한 개 사는 걸로 집에 한 100개는 좀 거짓말이고 한 10개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본 공예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릴 때마다 뭔가,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뭘 사부작 거리면서 정보가 제대로 없어서 돈 되지 않는 걸 사부작 오랫동안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내가 살았던 열심히는 참 의미가 없었구나. 왜냐하면 이 소득의 4분면 안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늘 제로가 되는 범주 안에 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여기에 와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남편은 뭐 하세요 하면 저희 신랑 그 태권도 관장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있는 분을 보면, 그러니까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할머니 비위 맞춰줘야 되고, 왜냐면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간섭하시잖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를 물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자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이런 것들의 한계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미팅장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아기가 어렸을 때 미팅장을 이렇게 갔었을 때 세수하기도 바쁘고 진짜 아기 들쳤고 이렇게 미팅장을 오게 됐었는데, 그때 그 아침에 이렇게 미팅을 들으러 오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 버거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오면 사람들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너무 멀끔하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딱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나도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의 열심히는 뭐였지? 이 사람들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다 아기가 있는 분, 저는 오전에 미팅을 다녔으니까 아기가 다 있는 분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사는 열심히와 또 다른 열심히가 있구나를 미팅장에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 이게 저의 아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천천히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런 아메이 사업을 듣고 제가 신랑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들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되게 다른 것 같더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 나도 들어봤는데 그게 되게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되게 괜찮은 일이야 라고 안 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얘기가 와전돼 갖고 저한테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뭐 오빠 내가 요리를 배워보니까 아메이가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더라 이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냄비가 필요해 하면서 말하니까 제 신랑이 저 싱크대로 데리고 갔더니 싱크대 문을 탁 열면서 집에 있는 이건 다 뭐냐고 이렇게 하다 그게 다 냄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냄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니는 이렇게 있어도 안 하고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나온 그것도 샀는데도 안 쓰고 니는 안 할 거니까 이게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기를 데리고 강의를 간다고도 막 얘기하고 했을 때 저희 신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저기 청정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집에 청정기가 있었거든요. 아메이 청정기가. 그 딱 보더니 이거 아메이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 속에 그냥 이게 아메이 거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뜻은 다 때려 부사뿐다 이제 이런 뜻이었어요. 딱 그 가면 다 때려 부사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신랑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제가 알아서 유도리 있게 살살 거짓말을 해가면서 거짓말은 아니죠. 하얀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 어디가 뭐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아는 언니랑 커피 마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전화할게. 또는 뭐 지금 수유 중이니까 나중에 그 미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유 중이니까 전화할게 하고 이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저희 신랑이 청정기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막 와전이 돼갖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태권도를 한다 했잖아요. 그 발차기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청정기를 부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부수지 않았고 근데 말 속에는 물건도 사지 말고 적당히 하고 요리만 배우라 했지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런 책을 통해서 저도 후원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도 이런 미팅장에 와서 아메이의 본질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내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 이렇게 뭐 하다가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기에 그 이기면은 뭘 해주겠냐 이렇게 했을 때 제 소원이 강의를 한번 들어달라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창원에서 세코라고 엄청 뭐 부산으로 치면 백스코 같은 엄청 큰 강의장에서 미팅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왜 태풍이 오냐고요. 그날 여름이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어린이집 갔던 애들도 집으로 다 보내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비상 상태였어요. 근데 미팅은 진행되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런 날 꼭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좀 그렇게 보였겠어요. 근데 제가 또 그날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태풍이 와서 애들을 또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첫째, 둘째까지 또 다 맡겨가며 남편과 같이 미팅장을 다 왔어요. 근데 스폰서님 항상 이렇게 앞자리를 자리 마련해 주시잖아요. 일찍 오셔서. 그래서 여기 앉으라 했는데 저 맨 뒤에 제일 끝에 손과 다리를 꼰다는 건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또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저는 앞을 안 보고 이렇게 보죠. 계속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약간 자세가 조금 예의 없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딱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강사님이 자영업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뭔가 다 이해하거나 다 알아들은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좀 다르네 이런 생각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폰서님의 팔로우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같이 부부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 스폰서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저도 제 마음속에 처음부터 제가 오케이해서 나 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저희 집에 항상 이렇게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책을 이제 읽어보라 했죠. 저는 이 자유로 가는 인생이 어쩌면 저의 아메이 인연을 만들어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저희 스폰서님께서 제가 이제 아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요리 미팅이 끝나면 저를 집으로 태워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택시 타고 가는 것보다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이렇게 탁 앉아 있었는데 그 뒷자리에 이 책이 꽂혀져 있었어요. 자유로 가는 인생이 딱 자기를 봐달라는 뜻으로 이름이 이렇게 제목이 딱 보이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항상 꿈꿨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새 손으로 이렇게 든 거죠. 이거 좀 빌려가도 돼요?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스폰서 일부러 거기 넣어놨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에 누굴 태울 때 뒤에 앉혀가지고 책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읽었는데 이 책의 앞에 내용이 그런 직장인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뭐였냐면,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들춰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개구리 이야기가 나와요. 비커에 담겨 있는 개구리. 개구리가 변온 동물이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자기 체온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비커에다가 천천히 이렇게 물의 온도를 높이며 자기 몸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맞춰가다가 결국에는 쌈 껴서 죽는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결국은 직장인들이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수입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은퇴가 오는 그 시점에 내가 진짜 이런 변화를 또는 준비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화로 이렇게 나왔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계속 저의 오랫동안 고민이, 어쩌면 이 고민의 답이 이 아메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책들을 읽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어요. 너의 꿈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라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네가 그 일이 맞는 거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건 아메이가 아니라 다른 일도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려면 학습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초창기에 읽었던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좀 두 가지 책인데요. 소비가 직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비가 직업이라고, 이게 진짜 저희 아메하고 진짜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이렇게 기본소득 같은 거 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도 하지 않는데 왜 돈을 그냥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박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주면 되지 왜 모든 국민들에게 이걸 다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많은 유럽의 나라들은 기본소득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재난지원금 주듯이. 근데 이게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뒤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면서 사람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제가 수축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을 주고 그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해야 경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원리로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메는 결국 소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직업이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앞으로도 엄청난 비전을 가진 일이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라는 책, 엄청 오랫동안 나온 지가 오래됐죠. 근데 이렇게 돼 있죠.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감동적이었거나 조금 체크할 부분을 좀 적어놨는데요. 레버리지가 결과적으로는 그 지렛대의 원리처럼 수익을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딱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아메이의 너츠앤볼츠 읽는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독서하는 거, 오디오북 듣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눈 감고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오디오북 들으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디오북. 그 다음에 마인드 대청소,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거. 진짜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의도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도 내 몸에 배겨 있는 이 습관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적 레버리지. 주변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나를 레버리지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짜 모든 게 다 아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두 개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뉴스들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서 보니까 요즘에 자영업자들 곡소리 난다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트렌드 2025 트렌드 책이 그게 이제 19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영업 트렌드 2025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면 뭘 하나요? 내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결국 자영업이고 자영업도 유행이 있으니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던데 이번에 트렌드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의 소비가 주니까요. 좀 저렴한 음식들. 그래서 면류가 올해는 유행할 거래요. 면류. 그리고 브런치. 비싸죠. 그러니까 앞전에는 보여주기식의 이런 인스타용 사진을 찍는 것들이 음식점들이 엄청 활발하게 이렇게 막 성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먹을 돈도 없고 그게 결국 건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는 한식이 다시 유행을 하게 되는 그게 25년도의 자영업의 트렌드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가게 하나 하는 게 그냥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뭐 돈만 내고 그냥 탁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종이 하나, 볼펜 하나까지도 내가 신경을 써서 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세상의 자영업도 트렌드 2025라면 그럼 매년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곡소리 난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었고 구조조정은 이제 너무 이제 우리한테도 익숙한 일이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어떤 분이 회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엄청 젊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9일인 거예요. 9일날 회사 사내 홈페이지 같은 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대기업들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그럼 초고령화 사회 다음은 뭔가요? 라고 하니까요. 초초고령화 사회래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부라는 책에 보면 앞으로 제가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이 생각 들었거든요. 앞으로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20년 정도가 지나면 절반이 6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20년만 지나면요.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되죠. 실제로 이런 것들. 그리고 저출산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0년 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다니까요. 그런데 30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지금 그 보육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냐면 노인 유치원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와서 시대의 흐름을 동네 사람들과 나눴던 게 아니라 진짜 발 빠르고 진짜 트렌드에 만든 정보를 여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감하게 저희 남편한테 학원을 접자고 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저희의 생계에 그게 학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장에서 보니까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는 낳지 않게 되고 평생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학원을 해가지고는 아이들과 먹고 살긴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면서 제가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학원이 잘 될 때 빨리 접고 아메에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게 됐었거든요. 그 부부가 같이.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진짜 그때 그 결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두려웠지만 용기 냈던 게 사실은 이런 곳에서 계속 배워왔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랐으면은 그런 결정을 못했을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길어진 수명만큼 주어진 삶을 더 살아야 하는 현실. 그래서 이제 보험도 120세까지 나오는 거 아시죠? 보험도 예전에 저희 남편 예전에 보험을 넣을 때 80세 만기로 하면서 80까지 살겠나 이랬는데 살죠 완전히. 진짜 요즘에 진짜 평균 수명이 진짜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대 수명, 근로희망 연령, 퇴직 나이, 무소득 기간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도 오전에 창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300만 원씩 무소득 기간 40년이라고 치면 16억이 필요하고
300만 원요. 지금 가치로 3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돌잔치도 가면 안 되고 경조사도 갈 수 없고 부부가 300만 원이면 그리고 손자 손녀가 와도 선물 사줄 수 없고 용돈 줄 수 없는 게 3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차가 있다면 차량 유지비, 보험료, 연금, 관리비, 식비, 그다음에 약간의 문화생활만 하더라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여유 있게 한 500만 원 정도 부부가 필요하고 무소득 기간을 생각하니까 26억이라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무소득 기간일 때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10년 전에도 이 미팅장에서 계속 들으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300에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라도 좀 제대로 알아보고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꼭 한번 알아보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한 장의 표가 그냥 아메이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메이가 뭐 제품도 좋고 뭐 뉴트리라이트가 100년이 됐고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인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그 뒤에 필요하기도 하고 이 일이 윤리적으로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유통의 흐름에 맞는 것 트렌드에 맞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뒤에는 더 나아가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아메이는 막 엄청 부수적인 내용들이 진짜 많지만 아메이라는 회사는 제조회사고 엄청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만들죠.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딱 필요한 것들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과 나는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고 소비자를 아메이와 연결하듯 내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인 거예요. 여기에 불법이 있거나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체를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메이는 결국은 일반적인 유통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중간에 있는 다른 광고 유통비를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플랜인데 제품이 안 좋아도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제품들이 너무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냐면 그냥 막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 끝에 가면 결과적으로 딱 2개 이렇게 이르게 되어 있어요. 건강 이야기와 돈 이야기. 모두 그 끝의 이야기는 결국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비전 웰리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웰리스라는 게 잘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균형 있는 삶을 사는 저도 최근에 어떤 자영업을 하는 젊은 친구를 봤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코로나 때 자영업 프랜차이즈를 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30대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출도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몇 시에 출근하냐니까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쉬냐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아니고요. 격주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화요일 날. 그날이 가장 배달이 없는 날이래요. 화요일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달에 2번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궤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근데 위궤양 계속 놔두면 위에 이제 계속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이 가게는 어떻게 차렸어요? 하니까 다 올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금은 다 갚았냐니까 아직 갚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갚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자기 인생에서 3년은 아예 그냥 없는 거죠. 아이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냥 진짜 일하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인의 성적표는 연봉이라면서요. 성인의 성적표는 연봉인데 그 사람에게 연봉만 따지면 예를 들면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넌 점수가 좋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균형 잡힌 인생으로 봤을 때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없고 자기의 개인 시간도 아예 없고 그다음에 건강관리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아메이가 진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돈까지도 다 잘 벌게 해주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비전의 시작은 결국은 잘 살기 위한
잘 그 웰이라는 평생 생활 습관 성형이 지금 아메의 트렌드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왜 자꾸 진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아메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상 플랜도 변하지 않고 제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는 예전에는 엄청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요리를 통해서 막 아메이를 이야기했을 때도 있었고요. 뭐 어떤 아이템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어떤 질환의 아이템들 뭐 이런 걸로 아메이를 얘기했을 때도 있었고 그걸 더 넘어 그 전에는 막 세제 이야기 아메이가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아메이는 그냥 모든 것들이 생활 습관 성형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굿모닝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저도 지금 굿모닝을 저희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저희 막내가 제일 잘해요. 우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이제 졸업하는데 그 교육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항상 딱 먹을 때 오늘 아침은 굿모닝 이렇게 을프라 했거든요. 그러면 딱 휴대폰을 딱 켜고 먹기 전에 자기가 오늘 아침에 굿모닝 하고 사진 딱 찍고 인증샷 딱 올리고 탁 원샷 때리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얘는 진짜 따로 뭔가 어릴 때부터 건강을 챙기지 않아도 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나부터 먼저 실천하고 이미 이제 우리는 커뮤니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스폰서님과 함께. 그리고 이것들이 복제되고 확장되면서 결국은 이게 비즈니스의 성장인 거죠. 결국은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때 아메이가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왜 호기심이 생겼냐면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줬던 그 스폰서님의 모습을 보고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아메이가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를 했다면 아마 저 그 다른 네트워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메이는 하나의 아메이지만 10명의 사람이 나에게 아메이를 가지고 오면 나에게는 10개의 아메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고 들어보고 싶고 가고 싶은 아메이가 있고요. 하기 싫고 예를 들면 안 하고 싶고 듣고 싶지도 않은 아메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면 되잖아요. 그 시작이 내가 먼저 나를 가꾸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뉴들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 많이 했을 때 이 사람한테 그래서 명단도 작성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나부터 먼저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해보자라는 게 진짜 정답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헬스 앤 웰니스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것 투성이에요. 애기들 엄마들은 아이들의 키 성장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그로잉 앱을 통해서 아이들 18살까지의 성장을 아메이가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시장이 10조 시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그 살 빼는 거에 관련된 거 하나라도 안 드셔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바디키를 통해서 우리 어플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굿모닝을 하면서 먹는 물. 저는 정수기 공부하면서 진짜 아메이가 대단한 게 우리 세균이나 균, 바이러스도 진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A, B, C, D, 뭐 E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얘를 딱 없애면은 어디서 인증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진화를 통해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막을 싸서 막을 텐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서 우리는 이거를 걸러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얘가 이제 몇 년 지나서 변질이 되거나 변형이 되면 이 정수기는 이거를 못 걸러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새로 나온 이번에 이스프링 정수기에 뭘 넣었냐면 UVC 램프를 넣었는데 그게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DNA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무언가도 물속에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 DNA 구조를 끊어버리면서 인체에 안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아메이의 기술력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25센트 라이드, 자전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모두가 다 트렌드로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 굿모닝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의 지금 아메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 인증하려고 탁 들어가면 굿모닝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카운팅이 막 돼요.
그래서 막 쑥쑥쑥 올라가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볼 때마다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 아메이의 목표는요. 전 국민이 굿모닝을 하는 날.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오겠죠. 우유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드셨죠. 요즘에 그 우유 회사들이요. 애기들이 안 나오니까 우유도 못 팔죠. 지금 뭐 팔고 있는지 아시죠? 뭐 팔던가요? 단백질 제제를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막 남양이나 매일 같은 곳에서 지금 뭘 만드냐면 전부 다 프로틴 제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 우유를 받아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 막 뽀로로 매트 준다 해가지고 1년 계약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인 유치원에요. 할머니들도 우유를 그 프로틴을 받아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기 키웠을 때 그렇게 1년씩 구독하면 선물 주는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단백질을 아침마다 이거 배달해주면 뭐 선물을 주고 하는 그걸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기업들은 발빠르게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탁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 아메이의 목표는요. 전 국민이 굿모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드 밑에 1층에 가면 라이드 있잖아요. 그때 우리 스피닝 할 때는 우주인까지 타게 하겠다라는 포부로 그때 스피닝을 했었잖아요. 너무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독보적인 우리의 제품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랩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여러분들 그 우리 몸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계도 보면 이렇게 동물원이 그냥 생태계를 보면 여기에 만약에 사자가 엄청 개체수가 원래 10마리가 있었는데 사자가 개체수가 100마리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먹이를 너무 많이 그 밑에 있는 개체를 다 잡아먹어버리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 죽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잡아먹고 없으면 얘네를 잡아먹는 애들은 또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 몸도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사자가 갑자기 10배가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생태계를 제대로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너무 놀라웠던 사실이 뭐냐면 이 검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 아메이가 20년 독점 계약한 H&M파마와 독점 계약을 했잖아요. 20년.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H&M파마가 미국에 지금 거의 3배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지만 그 효소 드시고 계시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효소를 드시잖아요. 근데 그 효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엄청나게 잘 분해시키는 상위 5%의 사람 몸속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미생물을 넣어서 만든 게 저희 지금 나오는 엔자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 6만 건의 데이터부터 계속 늘어나겠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어떤 미생물이 부족한지, 키가 안 크는 애는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제품들이 세밀화되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진짜 120살까지는 진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근감소증이라는 근육이 빠지는 게 질병 코드가 나온다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 질병 코드로까지 나올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노화 있죠, 노화. 늙는 것도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거. 무섭죠. 이제 빨리 늙어버리는 것도 이제 질병의 코드가 나오는 이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그리고 내가 늘 하게 되는 이것들이 결국 아메이라는 거 너무 알고 계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로 제가 이거 이렇게 다른 이야기 메시지가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6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요즘에 보험회사에서도 사람들의 그런
그 건강 나이를 보고 보험 설계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게 계속 나온다는데 좀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만든다고 조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엄청 기다렸어요. 예를 들면 건강검진의 데이터를 수치만 딱 넣어서 어플 안에서 진짜 이 빅데이터가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추천해주고 어디가 적신호니까 조금 신경 쓰세요라는 걸 빅데이터와 100년이 된 뉴트리라이트와 협약해서 우리 최고의 그 아이템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그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해서 보험을 넣는다 하길래 제가 뭐라고 카톡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죠. 거기는 도대체 몇 명을 검사했길래 이게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10억 명의 데이터라고 했나? 엄청 17억 명. 17억 명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제품이 이렇게 정교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몇 명 한 거야? 하면서 100명 한 거야?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훨씬 더 통계가 높아지려면 엄청 더 많은 검사가 있다면 더 정교해지겠죠. 그게 이제 저희의 또 빅데이터로 나올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솔루션이 비즈니스 확장의 플랫폼이 된다. 여기 보니까 SOP를 통해서 고정 고객 확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스마트 오더, 말 그대로 스마트 오더, 현명하게 주문해서 쓰는 프로그램 가장 유지를 많이 하는 1번이 마이크로바이옴이고, 그다음 더블엑스고, 그다음에 유산균이고, 그다음에 액티브 팩이고, 저 커마 팩이 뭐냐면 커스터마이즈드 팩이라고 해서 개인 맞춤 팩이거든요. 틴즈 팩, 맨즈 팩, 우먼 팩 이렇게. 그럼 결국에 이것만 딱 봐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겠잖아요. 이걸 잘 공부하면 이게 우리 사업의 엄청난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공부한다는 건 내 몸을 먼저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그냥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 돈도 버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아우디 그림이라 하거든요. 아우디죠, 아우디. 주변에 다들 일하고 계시죠. 생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안전자산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나오는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 너무너무 필요하죠.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라이프, 삶은 다 있지만 스타일이 다 없잖아요. 라이프는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라이프는 있는데 스타일이 없죠. 그리고 자식에게까지 상속해주는 일이 아메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얘기하면 이 모두가 다 이렇게 교집합처럼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지금 너무 잘 사시는 분 많지만 그 잘 삶이 끝까지 노후까지 보장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식한테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의 개인 생활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메이는 그래서 제가 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이 네 가지가 모두 다가 충족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메이를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보상들을 다 진실이라고 받아들였죠. 그 한국 아메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아메이를 하시는 분의 자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자녀가요, 몇 프로나 가입되어 있냐면 77%나 가입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최고의 것만 선물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한국 아메이에서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77%가 가입되어 있다. 이게 그걸 증명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푸꾸옥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에요. 저도 그 제가 진짜 MBTI ENFP는 맞나 봐요. 저기 메모에 넣고 안 갖고 오는 이런 즉흥적인 행동을 했네요. 제가 여기 딱 아까 전에 딱 그거 하려고 딱 적어놨는데, 저는 처음에 아메이가 막 매끄럽게 오고 막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사람들은 뭔가 드라마틱하게 아메이가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온지 안 온지도 모르게 저한테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미팅장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선택할 수 없잖아요. 삶의 기준도 여기에서 엄청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성공하신 분들을 통해서 저의 삶의 기준을 높였던 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아메이를 하면서 뭐가 좋았는가 이렇게 제가 아까 적어놨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 여러분들 이 환경이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OSR 듣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 책을 한 장이라도 읽고 나온 사람과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미팅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들으면 여기에서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평범했다 또는 나는 평범이하다. 근데 나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엄청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곳에서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 미팅 안에 있을 때는 엄청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이제 아마 미팅을 못 듣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 기간이 예를 들면 그 가게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월 달이 만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계속 장사가 잘 됐으니까 당연히 연장해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2월 달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그러면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당연히 안 쓰면 2년 연장인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약간 딱 생기면서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뭐 이렇게 길게 가겠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의 1년을 넘게 이렇게 지속되면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한 거죠. 장사도 안 되고 이제 계약을 이제 안 하고 나가겠다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안 하면 당연히 2년 연장인데 뭘 나가냐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갑자기 지금 다 자영업이 안 되는데 나가버리면은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론은 그게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얼마 전에 어떤 강의에서 홍진경이 자기 자녀를 공부하는 유튜브를 하잖아요. 애한테 왜 책을 읽고 옆에 좋은 사람을 둬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그 선택이 내가 책을 읽거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환경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분이 막 그렇게 소송을 걸고 막 변호사를 찾아 이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면서 이제 스스로 그렇게 깨닫는 거. 내가 그냥 조금만 양보했으면 결론은 변호사비 들고 막 어떤 건지 알겠죠. 결국은 더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다 손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와서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경험했던 게 저는 아메에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내면의 성장이 이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찍었던 사진이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아까 아메이 여행이 우리 보상 중에 여행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푸꾸옥 여행 갔는데 가이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이렇게 30년 가이드 생활하면서 이런 회사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형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이드들하고 스태프들한테 버스 밑에 이렇게 짐을 싣고 이동하잖아요. 그 짐을 꺼냈다가 호텔로 넣고, 그러니까 꺼냈다 뺐다 하는 연습을 하루에 3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건 못 꺼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쩌면 아메이가 그 현지에 있는 가이드들하고 스태프분들한테 이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니까 짐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걸 언어로 글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마인드로 대해야 되느냐를 그렇게 알려준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메이의 어떻게 보면 여행이 다른 여행과 다른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또 여기도 너무 감사하게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제가 아메이하고 첫 가족 여행을 두 번째 여행으로 발리 여행을 갔던 여행이에요. 지금 얘가 지금 막내인데 이때 한 4살인가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때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고 그 호텔에 있는 엄청 큰 수영장도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북면 근교에 북면 온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이 가족탕을 탁 어렸을 때 갔더니 발리 갔다 오고 나서 가족탕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데 가니까 엄마 여기 발리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큰 수영장 목욕탕이 있으니까 엄마 여기 발리예요. 아니 여기 목욕탕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 오늘 오전에 들었던 강의 중에 엄청 기억에 남는 강의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 뭐였냐면 우리는 앞으로 나이가 들고 살아가게 되면 나의 자녀를 다 키웠을 때 이제 우리 아이도 있겠죠.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제2의 자녀를 맞이하게 된대요. 그게 사위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또는 손자 손녀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의 인생은 그들에 의해 재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이런 강의를 오늘 듣고 아 진짜 이게 막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아니지만 진짜 재평가될 수 있겠죠. 누군가의 또 다른 자식을 통해서 그때 내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애들이 이 안에서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 바르게 성장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이 안에서 저도 배웠던 거였거든요. 여기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고 난 내 일을 했을 뿐이고 근데 아이들은 뒤에서 묵묵히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메에서 받았던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너무 다들 자식을 다 잘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가는 그 길이 맞고 먼저 가본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자, 영상 한 번만 볼게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그 T인지 F인지 나오더라고. 막 우시는 분 F가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런 분들 T이시던데 매일 한다고 진짜 달라질까요? 오늘 이 강의를 하나 듣는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오늘 내용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요. 뭔가 대단한 삶을 꿈꿨지만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 애써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매일매일 나오면 어느 날 그 사람은 반드시 달라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반복의 위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머무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훨씬 더 길고요. 실패했지만 뭔가를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훨씬 더 편안한 삶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걸 드리면 시스템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께 아메의 성공자가 되고 싶지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계단이 이글 드림 시스템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간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대는 저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애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조금 바라보시면 이 모든 일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